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41일차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미 40개의 주제는 다 뽀겠으니까 암기하는 내용들 위주로 좀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암기해야 하는 주제들을 골라서 한 번씩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뭐 내가 이거 잘 암기가 안 된다. 이거 좀 마지막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것들이 있으면 리퀘스트 올려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41일차 공직 분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분류는 일단 기본적인 분류 방법은 다 하실 텐데 문제는 예시입니다. 뭐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경력직이냐, 그중에서 일반직이냐, 특정직이냐, 아니면 특수경력직의 정모직이냐, 별정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어서 사실 모든 공직을 다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분류를 하는 건 힘들겠지만 일단 기출되었던 문제들 위주로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라는 두 가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분류하는 개념이잖아요.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이 되면 경력직, 요 경력직이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 그 다음 경력직이 아니라면 특수경력직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특수경력직이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워낙 머릿속에 딱 구분이 되셔야 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적용이 되면 그게 경력직이죠. 그래서 일반직 볼게요. 일반직은 보통 기술, 연구, 행정 일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행정직군, 기술직군 공무원들은 다 경력직의 일반직, 전문 경력관, 이것도 느낌은 특정직 같은 느낌이지만 일반직. 그리고 우정 공무원 역시 일반직.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역시 일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특정직 공무원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의 형태로도 있고 지방 공무원의 형태로도 있습니다. 법관, 이건 제가 그대로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그다음 경호 공무원, 군인, 군무원, 그다음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사실 9급은 이 특정직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정무직이나 별정직 외우시는 것보다는 특정직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경호,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오케이. 자, 그다음 특수경력직 가볼게요. 특수경력직에 네, 정무직은 진짜 고위직이죠. 고위직은 알고 계시겠지만 연봉제 역시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정무직은 누가 하느냐? 선거에 의해서 취임했어. 혹은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이 임명할 때 그 대통령 혼자서 임명하지 못하고 국회가 동의해줘야 하는 공무원. 자, 그 다음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의 담당. 이러한 업무를 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무직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을 다 찾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보자면 국회의 사무총장, 차장까지, 헌법재판소는 사무처장, 차장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 차장까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헌법상의 독립기구예요. 행정부랑 분리된 국회, 행정부랑 분리되어 있는 헌재, 그다음 행정부랑 분리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가 있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사무처의 사무총장, 차장, 사무처장, 차장, 사무총장, 차장.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무처의 제일 꼭대기, 그 다음 차장까지가 지금 정무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원은 사무차장은 안 돼요. 어디까지? 감사원의 감사위원, 사무총장까지. 처의 처장, 각부 차관, 청의 청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고 한번 나왔습니다. 7급에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차장들, 그 다음 국가정보원의 차장, 기획조정실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외워주시고 여기 감사원에 대한 것 외워주시고 그 다음 국무총리실의 실장, 차장,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차장, 그 다음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까지. 보통 실장이 정무직인 경우 좀 드문데 여기는 기획조정실장까지가 정무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별정직,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공무원이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국회의원회 수석전문위원. 제가 국회의원회는 전문위원하고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지금 국회의원회, 그러니까 중앙국회죠. 여의도에 있는 국회. 거기에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전문위원은 일반직.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요거죠.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요거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은 사실 지금 제가 다 여기에서 체크했고요. 여기에서 체크했고요. 그 다음 아까 봤었던 내용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실제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막 주관식으로 막 쓸 수 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객관식 문제 내에서는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1번입니다. 2019년 국가직국 7급에 출제가 되었던 인사조직론 문제였습니다. 자,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신분 보장이 되느냐, 실적주의 적용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맞는 선지고요. 자, 2번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에는 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들어갑니다. 우리 이들을 특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3번 고위공무원단 대상직이요. 네,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그 다음 특정직 중에 외무직, 그 다음 별정직들 중에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들 우리가 고위공무원단으로 묶어서 직위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직이 국가공무원을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 행정부, 시장, 행정부, 지사 이들은 제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이들이 다 국가공무원의 고위공무원 단입니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는 될 수 없고요.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 얘가 틀렸고요. 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직이죠. 정해진 기간만큼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직위는 해당 기간 직제 등의 경력직 공무원, 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중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2021년 지방직 9급도 한번 가볼게요.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등의 특정직입니다. 다시요. 경력직 중에 특정직입니다. 그래서 X고요. 소방공무원은 아시겠지만 본래 지방공무원이었다가 국가공무원 전환됐습니다. 국회에 수석전문위원이라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은 제가 좀 전에 봤었지만 별정직 공무원. 자, 차관. 차관은 아시겠지만 정무직이고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물론 특정직 공무원에도 1급부터 3급까지가 있을 거고, 별정직에도 있을 거고, 일반직에도 있겠지만, 보통 1급에서 3급 급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네,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보통 많이 해당돼요. 일단 차관은 정무직이고요. 1급부터 3급 공무원은 이들이 일반직인지 특정직인지 별정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 X.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나누죠.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요. 신분이 보장되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틀린 선지는 정답 4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41일차 공직분류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떤 거 암기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팁을 드리자면 내일은 아마 고위공무원단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고위공무원단 내용들 한번 숫자 쭉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주말도 잘 보냅시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내일 일요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